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젯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며 약 10만 6천 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나스닥이 1.5% 하락한 영향이 컸고 메타 페이스북 역시 거의 10% 가까이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을 텐데요.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는지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했다는 소식 등 호재가 많았음에도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직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자본시장에서 좋은 뉴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이 그에 따라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프로모션은 여전히 홀딩, 즉 S쪽을 계속 보유하려 합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하단 박스권에서 횡보 중입니다. 위로 올라서 자리를 잡으면 다시 롱 포지션을 잡을 예정입니다.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때 약 27만 수익을 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자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청산하지 않았고 그대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쪽을 보면요. 금은 우리가 바라본 구조와 컬렉션에 따라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약 50만 정도 수익이 났고 지금은 숏 포지션을 잡기 위해 자원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분의 1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꽤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 구조를 함께 살펴보며 앞으로 어떻게 볼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위 버튼 눌러 팔로우도 해주세요.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 및 트레이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과 관련된 기술적 차트 분석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저희의 프라이빗 트레이딩 시그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장 전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트코인들도 추가로 한 번 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여러 종목이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터는 7.9% 하락했고 INJ는 9%, 버추얼은 10%, 파이스는 8% 하락한 것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지금은 펌핑이 일어나지 않았고 알트코인에서는 거래하지 않고 관망 중입니다. 비트코인 구조가 아직 매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리를 잡으면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알트코인 중 키토블처럼 두드러진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탐욕과 공포 지수는 공포 모드입니다. 29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숏 포지션을 열지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지션을 열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포지션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시장 흐름을 따라간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수의 큰 손, 즉 소수의 세력에게 돈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숏 포지션을 정리할 타이밍이나 매수저가 매수를 시작할 타이밍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트의 조건도 함께 봐야 해요. 단순히 공포에 휩쓸려서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단순한 접근입니다. 차트와 여러 조건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이 구간을 하나의 존 존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존에서 숏을 잡으면 불리하고 롱매수를 잡으면 유리한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차트도 봐야 합니다. 더 깊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그럴 땐 오버 디스카운트 된 좋은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해 드릴 테니 지켜봐 주세요. 이번엔 롱숏 포지션 청산 리퀴데이션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약 20만 명이 청산당했는데 이 수치가 많이 올랐어요. 전엔 5만, 8만, 7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25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10억 달러일 미련 규모로 폭발했던 때와 비슷한 상황이죠. 물론 그때처럼 레버리지가 몰려 총 190억 달러 19빌런가 한 번에 터졌던 수준은 아닙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약 1억 달러 1빌리언 정도가 청산됐습니다. 롱 포지션 쪽이 약 9,500만 달러 9억 5천만로 꽤 많은 편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여전히 기존 포지션을 그대로 홀딩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추가 매수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바로 매도할 생각은 없어요. 가끔 반등이 나와서 바로 매도하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포트폴리오를 잘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만약 반등이 온다면 손실이 적은 구간에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잃지 않는 거죠. 이해하시죠? 아니면 약간의 이익이 나는 구간에서 일부만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쪽은 아직 수익이 나지 않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약간 손실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4.8%인데요. 이번 달에 비트코인 쪽에서 강한 반등 신호가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그런 신호가 나온다면 11월과 12월에는 하락세가 다소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발행가피 신호가 나타나면 시장이 횡보장세로 접어들거나 혹은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의 신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더리움도 오늘 아침에 하락했고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했습니다. 그럼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차트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비트코인과 바트T HB 차트입니다. 현재 300만 호 바트이고 어젯밤에는 최저점까지 하락했습니다. 대략 346 근처에서 잠깐 바닥을 건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짝 건드린 정도였죠. 그 저점은 3043 정확히 그 근처였고 그 아래로는 대략 333 근처 그리고 완전히 바닥은 1025 부근이었습니다. 이 지점들이 바로 만약 그 지점이 뚫리면 깊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26 같은 가격대는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 봤던 7만 5 근처 구간이죠. 하지만 이번 저점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략 9만 8 또는 10만 달러 근처가 흥미로운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간에서 진입해보고 반등할 수 있을지 평가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 구간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로는 스페이스X에서 비트코인을 이체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약 3,100만 달러인데 많은 금액이냐고 묻는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열흘 만에 세 번째 라운드에서 이번 양도는 매각이 아닙니다. 창고 관리라고 불리는데 부스 자산을 보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건 스페이스X나 엘레무스 쪽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자 조정은 약 40일 동안 변동이 있었는데 아직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자율이 낮아졌죠.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이자율이 낮아질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숫자를 지켜봐야겠죠. 엉클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망설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자율이 낮아지면 시장은 반등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반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젯밤 나스닥도 1.5% 하락했고 메타 페이스북도 10% 가까이 내렸습니다. 두 개 차트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XM 활동과 갈라가 있습니다. 11월 1일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때 뵙겠습니다.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리밀랑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금 프로모션도 잠깐 보면 제가 금에 롱 포지션 잡아놨습니다. 아래표에서 포지션 잡았습니다. 3893에서 함께 공부한 포지션은 아직 보유 중입니다. 이전 라운드 급락대 일부 청산했고 데이 차트 참고하며 이익 실현 중입니다. 금 쪽에서는요, 이전에 밤에 사냥을 시도했었는데 그때 약 300만 정도 손실을 봤어요. S포지션을 열고 스포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다가 그랬죠. 지금은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조금씩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00만은 TFX 쪽에서도 손실이 있었어요. 저는 두 개의 포트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대외 활동 쪽을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9일만 남았으니까 친구분들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같이 해요. 아래쪽에 상금풀이 약 4천 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목표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그리고 어제의 PL%는 최고점이 약 11% 정도였어요. 비트코인이 13에서 14% 정도 하락했을 때였죠. 지금은 약 25% 정도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레버리지가 낮은 포트로 플레이하고 있어요. 롱 포지션 쪽이 아니라면, 만약 롱 포지션이라면 스노우볼 쪽 포트로 스위칭해서 플레이할 거예요. 지금은 아직 X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기간에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시장 자체가 계속 횡보해서 플레이하기가 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노우볼을 할 때는 대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는 차트 구조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간 차트로 볼게요. 월간 차트로 보는 이유는 이번 달이 어떻게 마감되는지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만약 하락세로 전환된다면 월간 차트가 핀바로 마감되고 바로 내려가는 걸 보고 싶어요. 저는 아래쪽에서 다시 진입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월간 차트에서 핀바가 나오면 이 선과 아래쪽에 또 다른 선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선을 테스트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테스트를 하고 나면 그 선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테스트하고 나면 아래쪽 선을 만날 확률이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크 쪽이나 잘못된 그림에서는요. 왜냐하면 만약 이 지점에서 신호가 나오면 우리는 바로 L에 집중해서 빠르게 대응해야 하거든요.
아직 L이 남아있으면 L 쪽에서만 플레이해야 해요. L만 집중해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하단 프레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플레이할 때 그 프레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만약 그게 상단존에 있고 상단존이 빡빡하다면 우리는 S로 플레이해야 해요. 예를 들어 만약 이 존이 만트에서는 상단존에 있지만 데이멘트에서는 하단존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잘 평가해서 만약 멘트존의 상단에서 만대 하단 프레임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S로 플레이해야 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존을 잘 파악하려고 하고 차트에서 보면 우리가 첫 번째 프레임 안에 있을 때는 L로 플레이해야 해요. 안 좋은 뉴스가 많이 섞여 있어도 우리는 L에 집중해야 해요. 이게 바로 플레이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유리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차트 쪽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차트가 아래로 눌렸지만 여전히 횡보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차트가 아래로 눌려서 다시 하단선에 한 번 더 닿았는데 어제도 꼬리를 아래로 길게 남기면서 뚫고 내려갔죠. 이번 주의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이번 주에 1130, 1140을 확실히 뚫고 내려가서 마감한다면 10만 선까지도 한 번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뚫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한다면 이 구간을 지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 차트 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데일리 차트를 볼게요. 데일리는 어떤지 월봉이 주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봉은 데일리와 연결되어 있으니 이 둘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멀티 타임프레임 관점입니다. 데일리는 어떤가요? 데일리는 아래로 꼬리를 남기며 내려갔고 RSI는 어떤가요? RSI도 아직 약세 신호가 없어요. 만약 약세 신호가 나타나거나 하단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저는 바로 정리할 겁니다. 아침에 우리가 영상을 찍는 게 좋은 이유는 그런 신호가 나오면 롱으로 스위칭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지금은 아직 스위칭하지 않았어요. 아직 다이버전스가 없으니까요. 만약 아래쪽에서 캔들이 마감되면 저는 정리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구간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하단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맞아요. 계속 스윙 하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도 여전히 하단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홀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포지션은 약간만 추가해서 지금 4.3 정도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3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해 마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약 15만 수익 중이고 어제는 피크 때 27만까지 올랐어요. 정말 대단했죠. 아래쪽에서요. 그때 포지션을 닫았다면 오늘은 여유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포지션을 열면 더 큰 사이즈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하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지 않아요. 백테스트한 전략은 데이 차트, 즉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데이 차트 마감까지 기다리고 큰 프레임에서 버틸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해요. 이런 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포지션을 계속 유지해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건 우리 조건에 맞게 가격이 떨어져 완벽히 부합할 때예요. 그럴 때는 아래에서 포지션을 닫으며 최대 수익을 챙길 수 있죠. 제가 말하는 최대한 먹는다는 건 예전에 백테스트를 했을 때 여러 번 그렇게 수익을 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를 켜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게 다운 트렌드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숏 포지션을 열었다고 해볼게요.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지면 바로 포지션을 닫아서 10% 수익을 얻는 거죠. 이게 바로 최대한 먹는다는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은 하락장일 때를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포스트, 익스포트로 가져왔으니까요. 여기서 숏을 잡으면 여기서 12% 수익이 나와서 거의 다 먹는 거죠. 조금 모자라서 거의 다 먹을 뻔했지만 완전히 먹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대이 마감까지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거의 다 먹을 뻔한 거죠. 여기서 매수해서 바로 닫으면 완전히 먹는 거잖아요. 저희는 최대한 수익을 내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이걸 반복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제 핵심입니다. 만약 여기서 닫아버리면 다음번에 반복할 수 없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제 문제입니다. 만약 제가 저만의 정체성이나 트레이딩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리면 돈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할 것 같아요. 이게 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포지션을 닫고 새로운 고점을 찍으면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반복할 수 있어야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포지션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자기 리듬을 깨는 거래 방식이에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아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닫아두면 안 보이니까 그냥 열어둔 채로 둘게요. 데이 차트 쪽에서요. 첫 번째 시리오, 네오 첫 번째도 여전히 똑같이 보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엔딩 파트에서는, 엔딩 니가널에서는 1, 2, 3, 4, 그리고 5번째 거울까지 올라왔고 여기 이 부분 ABC, 여기 ABC인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아직도 하단 박스에서 사이드웨이로 움직이고 있다면 아래쪽 C를 만나러 갈 확률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구역에 장난삼아 EP를 1100고 정도로 배치해뒀어요. 우리가 친구들과 배운 대로 갑자기 움직이면 R이 U에 들어가 다이버전스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되거나 더 내려가도 괜찮으니 그때 다시 생각하면 돼요. 어쩌면 다시 작은 S트랜드를 체크하러 내려갈 수도 있고 브레이크가 나와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C파 쪽에서 접근합니다. C파는 우리가 플레이할 때 모티브 웨이브라고 할 수 있어요. 모티브 웨이브는 하락 파동이죠. 맞죠? 그럴 때 모티브가 나오면 바로 플레이하면서 SL, HL을 계속 따라가면서 조정해요. 그러다가 브레이크가 확 나오면 그때 다시 L만 플레이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심플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C파가 올라온다고 보면 저점들을 계속 올려가면서 따라가요. 그러다가 이 구간이 뚫리면 다시 S만 플레이하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스위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머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플레이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제 구조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시니어 두 번째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파동의 시니어예요. 지금도 똑같이 보고 있어요. 바뀐 건 없어요. 커뮤니케이션 파동 세트고 저점 조정 파동의 머리를 계속 내려가며 따라가고 있어요. 아직 새로운 고점을 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새로운 고점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움직임을 조정하며 계속 따라갈 수 있겠죠.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어요. 조건에 맞춰 해보려 합니다. 4가지 중 3번째 항목을 보려 하는데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어제 캔들 심지가 아래로 빠지며 깊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이 파동이 될 수 있을지는 제 생각엔 가능성이 낮고 어렵다 봅니다. 만약 가격이 더 내려가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새로운 이 파동이 만들어지면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 4파가 끝나고 1, 2, 5파로 다시 상승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도 상승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싶어요. 며칠째 계속 상승을 노리고 싶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저도 지겹거든요. 이해하시죠? 이런 구간에 머무르니 지루하고 계속 숏만 잡는 것도 지겹고요. 리포트를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저도 보호하고 싶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여러 번 흔들릴 수도 있고 여러 번 아래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 번 흔들린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맞죠? 여러 번 흔들리고 다시 올라가면 우리는 롱 포지션으로 전환하면 돼요. 하지만 여러 번 흔들리다가 계속 아래로 빠지면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죠. 또 하락장에서는 더 많은 수익 구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가격이 8만까지 떨어지면 매매가 더 쉬워지거든요. 위쪽 구간에서 매매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트레이더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이제 횡보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노란색과 빨간색 사이입니다. 구조적으로 예전과 같은 비율이냐고 물으신다면 네, 여전히 40%입니다. 여기 40%죠? 오늘 이 구간을 지키거나 약간 조정이 있으면 다시 아래쪽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파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가 계속 유지된다면 저는 보통 먼저 포지션을 정리해요. 컬렉션이 더 이상 들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맞죠? 그래프가 닫히면 저는 대략 10만에서 12만 정도 수익을 얻을 것 같아요.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만큼만 얻고 바닥에서 다시 모아도 되니까요. 우리의 조건이 바닥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먼저 트렌드를 바꾸고 그 다음 천천히 오더를 정리하거나 이익 실현을 하거나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제 1000만을 벌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질 뿐이에요. 누가 신처럼 바닥을 정확히 잡고 다시 숏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괜히 허세 부리거나 말로만 그럴듯하게 떠드는 사람들 뿐이죠.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팩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트렌드 라인이라고 우리가 보는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트렌드 라인은 어떨까요? 현재 3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3구역이 있어요. 아직도 횡보 장세, 즉 하단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 거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하단 구간에서의 횡보를 의미해요. 위쪽 구간에서의 횡보는 아직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롱 포지션을 잡으려면 아직 신호가 안 나왔어요.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 들고 가는 거죠.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형 아직도 버티고 있네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최대한 오래 들고 가려고 해요. 이익을 극대화하려고요. 자기 인내심과 싸워야 하죠. 만약 이 횡보장이 계속되다가 급락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럼 끝이죠. 끝.
지금까지 해온 것도 결국 그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트레이더로서 우리는 자기 인내심과도 싸워야 해요. 맞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싸우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혹은 우리의 전략에 어떻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니까요. 먼저 생각을 확실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백테스트 정말 자기 매매 패턴을 완전히 외울 정도로요. 저는 제 매매 패턴을 다 기억해요. 뭘 해야 하는지 다 알죠. 왜냐하면 백테스트를 정말 많이 해봤으니까요. 이게 바로 센시. 잠깐만요. 센지. 바로 이거예요. 백테스트를 해왔죠.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요. 여기서는 그냥 버텨야 해요. 가만히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아, 여기서는 정리해야겠구나. 맞죠? 왜냐면 그래픽이 있으니까요. 그래픽이 나타나면 지금 저는 알아요. 다시 진입해야겠다는 걸요. 이해가 되시나요? 비록 단기 포트폴리오는 한 번에만 달러 정도 손실을 봤지만 큰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운용 중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건 작은 센지 포지션가 에러로 손실이 난 거지만 큰 그림의 센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분리해서 관리하려고 노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트렌드를 계속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NMC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아직까지는 딱히 할 만한 게 없어요. 여전히 똑같은 상태입니다. 윈인, 실패 뭐 다 똑같아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자, 금 쪽을 보면요.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중간 구간에 진입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쪽 구간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위쪽 구간에 들어서면 많은 분들이 진짜 오르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시장은 진짜 오르는 거야 라는 분위기입니다. 이 구간엔 매도세가 강하고 안 좋은 뉴스도 많아요. 하지만 금은 확실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프만 봐도 그렇죠. 뉴스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누가 어떻게 프레젠트 하는지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매도에 집중하세요. 이전에 제가 숏을 잡았던 이유는 단지 해지하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현물 금을 팔고 싶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서 팔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트레이딩으로 얻은 이익을 가지고 숏 포지션을 잡은 겁니다. 이건 제 나름의 매니지먼트 방식입니다. 이제 금 파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고 있어요. 아직도 보유 중인 거 여러분도 보셨죠? 아직도 보유 중이고 디스코드에서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규칙방에서 규칙을 확인하시고 동의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웨이브 3 멤버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크립토 비트코인 쪽과 그리고 성장주 쪽 그리고 금 트레이딩 파트에서도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볼 것은 다른 자산들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파트에서는 여전히 횡보 중이고 여전히 하락 추세, 즉 사이드웨이 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우존스도 어젯밤에 하락했습니다. 거의 0에 가까운 소폭 하락이었고 나스닥은 1.5포인트 정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오르락내리락이 빠르니까요. 그리고 메타, 즉 페이스북 쪽도 꽤 많이 하락해서 갭이 발생했는데 저도 무슨 뉴스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나요?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 않아요. 갭이 생기면서 바로 하락했네요. 테슬라도 하락한 것 같습니다. 여러 종목이 비슷하게 하락했어요. 테슬라는 조금만 보유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잘못 눌렀네요. 조금 하락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엔 알트코인 상황을 볼게요. 지금 알트코인은 하단 박스권, 즉 사이드웨이 하단에 있습니다. 거의 하단에 근접해 있고요. 비트코인은 반등이 더 강했고 이더리움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꽤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아직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들을 보면 여기서 두드러진 게 에스터인데 에스터는 어떤지 볼게요. 펌핑이 있었는지 에스터와 펌프를 보면 에스터는 예전에 깊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입하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나왔고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저점입니다. 만약 이 저점마저 이탈하면 각자 정리해야 합니다. 억지로 버티지 마세요. 이게 한 종목이고 그리고 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 저점에서 펌프를 노리는 것도 이미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저점을 찾으려 하고 만약 비트코인이 제 조건대로 버텨주면 알트코인에서도 스노우볼 종목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지금 알트코인들이 꽤 많이 하락했거든요. 저도 스노우볼 하고 싶어요. 만약 비트코인이 반등한다면 여러 가지로 좋은 기회가 많아질 겁니다. 계속 상황을 평가하며 업데이트 할게요. 디스코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